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수학 2 그 1차시로서 함수의 극한, 그중에서 함수의 극한의 뜻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조심을 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함수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은 아니어야 돼요.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이라는 x의 값이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간단한 다항함수는 1차 함수니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점점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가까워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0.9, 0.99, 0.999 이렇게 한없이 1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함수값은 어때요? 함수는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는 1.9, 0.99에 대응되는 1.99, 0.999에 대응되는 1.999 이렇게 해서 한없이 어떤 값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져 갈 때 그래프의 점들, 거기에 대응된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의 점들의 y 값이 함수 값이잖아요. 함수 값은 어디를 향해 가요? 여기 있는 2라는 값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은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1보다 큰 값에서도 가까워질 수가 있죠. 1보다 큰 값에서도 가까워져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1, 1.01, 1.001 이렇게 해서 한없이 어디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1을 향해서 갈 수가 있죠.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우리는 2.1, 2.01, 2.001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1보다 한없이 크면서 1에 가까워 갈 때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의 점들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거고 그 점들의 y값은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죠. 어디를 향해서? 2를 향해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상황이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가든 1보다 큰 값에서 1을 향해 가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함수값이 2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x가 수학기호예요.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 fx는 어디로? 2로 한없이 다가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리미트라는 게 극한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다시 이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1로 향해 갈 때 함수 fx는 어디로 간다? 2로 한없이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향해 가죠. 2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 어떻게 쓴다? 기호로. 자,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요.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함수 fx는 어디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이렇게 수학기호로 쓰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 2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x가 x 이퀄 1에서의 함수 fx의 함수 fx의 극한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수렴을 하게 되면 뭐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극한 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죠. 2로 수렴할 때 그 2를 우리는 x 그 점에서의 함수 fx의 극한 값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아주 간과하면서 지나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냐면 x가 1로 향해 가는데 뭐가 아니면서 1이 아니면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에 대한 극한값을 생각할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자, g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gx 함수는 자, x 이퀄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분모가 뭐가 될 수 없죠? 이 함수는 분모가 뭐가 될 수 없어요? 분모가 1이 되면 안 되죠. 1이 되면 안 되죠. 그죠? 1이 아닌 상황에서 자, 위에 그 분자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모는 x 마이너스 1. 근데 단 x가 뭐가 아니라고 하면 1이 아니라고 하면 분모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약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뭐예요? 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x 플러스 1 아까하고 똑같은 그래프죠. 뭐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죠. 그런데 단 x가 언제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1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x가 1일 때 여기 있는 그래프의 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점은 비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어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인 거죠. 조금 다르죠. 구멍이 있는 그래프인 거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한데 단 x는 뭐든 아니다. 단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와 굉장히 유사한데 구멍이 하나 있는 그래프다. 하지만 우리가 극한을 정의하는 데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극한을 정의할 때 자,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x가 1을 향해 간다라는 말, 그 1을 향해 갈 때 fx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근데 여기서 x가 1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x는 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깔고 있냐면 극한에서는 1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닿지는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되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되 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 점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극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 x 값이 1을 향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가고 크기에 대해서 함수 값들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이 구멍이 있는 곳을 향해 간다는 거죠. 구멍이 있는 값은 되지는 않지만 구멍이 위치한 함수 값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게 2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은 뭐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바로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에요. 극한값은 2가 될 수 있는 거죠. x 이퀄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비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극한값과 함수값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gx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주어진 함수 x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 것을 확인했죠. 왼쪽에서 접근하든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든 극한값은 2가 된다는 사실을 2로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정리한 부분이 자, 이 괄호 1번이 되겠어요. 우리가 한 점, x가 한 점을 향해 갈 때, x가 한 점 A를 향해 갈 때의 수렴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점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 왼쪽에서 접근을 시켜봤을 때 x값을 접근시켜보면 거기에 대한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y값들은 함수값들은 이렇게 이 l을 향해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 오른쪽에서부터 큰 값에서 접근을 시켜도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그게 이 그래프의 점들의 y값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l을 향해서. 이게 바로 극한값. 그래서 공통된 값에서 값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으면서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값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뭐는 존재할 수 있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상수함수 한번 봐볼까요? 상수함수는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x a라는 값에서 수렴의 얘기를 할 때 어때요? 왼쪽에서 접근하든 왼쪽에서 접근하면 그래프의 점들은 이 점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의 함수값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함수값은 뭐를 계속 찍어요? C를 계속 찍겠죠. C 향해 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C죠. 그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도 어때요?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X값이 A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도 그래프의 점들은 요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향해 가죠.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함수값을 따라가 보는 거잖아요. 함수값은 계속 뭐야? 또 C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닌데요. 그냥 C인데요. 그래도 그것을 극한값은 C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아까 극한값은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x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함수값 y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 계속 찍혀도 그것을 극한값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상수함수 C일 때는 우리가 그것의 극한값은 그냥 그 상수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프의 변화 추이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자, 이 말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의 극한값이 뭐냐 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함수를 함수 fx라고 두고 이렇게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의 극한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극한을 찾고 있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x가 어디일 때?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1인 점 x가 1일 때의 그래프 1일 때의 극한값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의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접근시키면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가고 y 값들은 어디를 향해 가? 3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접근시킬 때도 그래프의 점들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니까 y 값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3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함수 값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3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극한값이 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자, 2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당황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당황을 해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 이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x가 0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x는 뭐가 아니다? 0은 아니다라는 게 극한의 정의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분모는 뭐가 되잖아요? 0이 되지 않아요. 그럼 분자 분모를 뭐 해도 돼? 약분해도 되죠. 그러면 약분 하면은 주어진 극한의 표현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0을 향해 가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 값은 어디를 향해 갈 것 같아 보여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x가 0을 향해 가니까 이 함수 값은 0 플러스 2를 향해 가겠죠.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는 게 보여? 2를 향해서 수렴하는 게 보입니까? 그럼 극한값은 뭐예요? 2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편하게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